자, 일곱 번째 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썰이 진짜 많이 가네, 진짜. 엄청 많이 가네. 자, 1번,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썰은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인데,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분이죠. 익숙한 분. 네, 닉네임 베트남 아가씨님의 사연입니다. 저분이 진짜 베트남 국적을 가진 아가씨가 아니라 그냥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베트남 아가씨나 닉네임 쓰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질문해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질문인데 없으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담배하고 쉬는 날에 평일 고생했지 보상심리 때문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등등. 물론 저도 고치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는 않네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자, 없으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하려고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럴까? 왜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될까요? 왜 남들 없으면서 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될까? 그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짧게 끝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주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막론하고 다수가 그거라고 했으면 나도 그냥 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이게?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전체주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뭔가 따라하긴 하는데 왜 따라하는지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권태현님 공감하세요? 뭔가를 같이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정말 많다니까요. 인스타를 하는데도 내가 왜 인스타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 자신의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면 그냥 이유를 모르고 따라하는 거야. 왜냐?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왔어요. 뭔가 운동을 하면 운동이나 어떤 그런 매체를 접하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 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아동학대 사건 아시죠? 그 미안해 사건. 그 하는 사람 중에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공론화시키고 이게 막 검색어 많이 오르고 댓글도 많이 쓰고 좋아요도 많이 하고 자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하니까 내가 어떤 뭐 의협심과 어떤 평소에 어떤 아동학대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막 거기 쓰고 있어. 이 사견이 그거랑 또 다르죠. 그거 그거랑 다르지. 영화 친구에서 이효성이 선생한테 맞고 동수한테 가자 하는데 동수가 이유 없이 따라가는 거는 다를 바 없고 그 친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거네. 어? 그래. 네 아버지는 건다야 좋겠다 이 새끼야. 어? 에이씨. 누가 좋다 캐십니까? 동수야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 전체주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옛날 그 친구 영화 생각나네요. 참고로 그 친구 재밌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담탱이로 나오는 그 김광규 씨, 김광규 씨가 유호성보다 동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음.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거 진짜 많아. 전체주의 마인드. 뭐 맞습니다 여러분. 그 김광규 씨가 67년생, 유호성 씨가 62년생이에요.
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냥 그렇다고요. 네, 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버킷 그 아이스 챌린지? 나 그것도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 아이스 챌린지 맞아요. 아이스 챌린지 듣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연예인 나와가지고 어? 물벼락 만든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 왜 동참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 따라 하잖아 막. 다음 아이스 챌린지는 누구라 하면서. 뭔지 그거 아는 사람들 그 하는 사람들 중에 동참하는 사람 정말 알고 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주식도 생각해 없죠. 주식도 내가 정말 알고 하는 사람 누가 되겠어? 그냥 주식으로 남은 주식 한다 하고 우드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야. 다수가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 어? 다수의 인원이 하고 있으면 뭔가 같이 해야 할 것 같은. 특히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많잖아. 아파트에 보면 왜 아파트 가잖아요. 특히 애엄마들 이런 심리가 정말 극한으로 보이는데 뭐냐면 옆집에 애가 학원 다니잖아. 주변에 학원 그 다니면 그럼 거기 같이 보내는 거야. 애들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런 거 진짜 많아. 애엄마들 중에. 바로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해야 남들 하는 거 해야 그게 맞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옆집 애들 다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옆집 애들 저기 저거 땅 사는데 저 친구도 저거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저 아는 형님 저기 투자했다 하는데 나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같이 해봐야 그냥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그게 뭐가 맞아?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진짜라니까요. 담배도 마찬가지야, 담배. 우리가 왜 10대 때 중고등학생 철물을 때 담배 피잖아요.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 담배 핀 애들이 보면 담배가 맛있어 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음. 근데 보면 그런 거야, 뭐냐 하면 그 나이 때 담배 한번 펴봐야 되는 거라고. 그 나이 때 좀 반항도 좀 해보고. 음. 담배 펴야 뭐 어른스럽고. 음. 그러니까 그 담배 피는 이유가 남자도 알 거예요.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그게 해봐야 맞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기생충도 그런 거야. 그냥 보는 거야. 왜 여러분들 영화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게 그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생충보다도 난 더 심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생충은 그래도 상이라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잖아요. 그거는 그렇다 쳐요. 부산행은 도대체 뭐야, 부산행. 부산행. 난 그게 천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영화 난 솔직히 나 평점 비교해서 2점 주고 싶어, 그거는. 아니 평점 별 반쪽도 아까워, 그냥. 음. 그게 어떻게 공포 영화예요? 좀비 영화입니까? 근데 무슨 뭐 나라에서 뭐 부산시에서 홍보한다 해가지고 완전 홍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봐야 돼. 야, 그 영화 봤다 하니까 나도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세 번째.
타인의 시선과 주변 사람의 의견, 분위기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매체나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에요. 볼만한 거라고요? 글쎄요. 건태현님이 내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좀비물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음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좀비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좀비물을 좀 보고 봤으면 저건 좀비물이 아니에요. 권태현님. 저건 따라한 것도 아니야. 잡종이야, 잡종. 개잡종이에요. 우리나라 공포물이 왜 요거도 먹는지 아세요? 이건 공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아. 내용도 없어. 연기는 개 밥맛이에요. 연기도 개밥, 개족밥에다가 무섭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공포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보면 뭔가 뭐 물건이나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이 볼 때 누구를 우리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보다 뭐 의존한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 주변 사람들 추천, 거기에 의존해서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보면 영화 홍보할 때 뭐 나오는지 아세요? 관객들이 막 평 나오잖아. 그거를 넣잖아요. 그게 먹히니까 넣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그거를 이제 보면 영화 홍보할 때 광고할 때 왜 관객들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영화다 하면 찬사를 보내잖아요. 왜냐 그만 믿고 또 영화관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난 씨알도 안 먹히거든 그게. 씨알도 안 먹혀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여행지 가는 것도 있잖아요. 여행지 가는 것도 내가 그 여행지를 정말 원래부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개시켜줘서 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보라 부추기니까 추천받아서 음식 같은 것도 그래. 음식 같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맛있다 하니까 여기 시켜봐라. 이런 어떤 시선, 분위기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어, 그런 것들에 날 어떻게 볼까? 자꾸 그런 추천과 어떤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거에 자꾸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 같은 거 갔다 오잖아요. 여행 같은 거 갔다 오면 우리나라 딱 봐보면 그런 거야. 여행 같은 거 갔다 오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만 가려 그래.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자, 리뷰 좋은 거를 사는 건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효율적인 면도 있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본 거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니까. 품질이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그걸 역으로 마케팅으로 사기로 써먹으니까 그게 문제죠. 자 봐.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저런 거예요. 저런데 함정이 무지하게 많은데 아직도 저거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봐도 뭐 조작, 과장, 뭐 사기를 말할 것도 없고 과장 광고, 조작 광고, 허위 광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품질이 보장된다. 요즘에는 리뷰 같은 것도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 리뷰가 절대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이제 좋다, 괜찮다, 꼭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고 해도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난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사기꾼도 천지고, 뭘 봐도 과장에, 허위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순진하게 다 믿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이유, 한국 사람들 해외 여행 가는 이유는요, 내가 그 여행지를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내 여기 갔다 왔다고 뭐야, 여행 가서 자랑하려고. 내가 이걸 왜 알고 있냐 하면, 일하다가 어떤 직원분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딱 키면서, 네, 이번에 여행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냥 그랬거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이거 뭔지 아냐고. 잘 모르겠다 하니까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냐고. 아니, 그 모르는 게 죄야, 여러분? 아니, 모르는 게 죄냐고요.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소리 들어야 돼?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보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여행도 안 하고 뭐하고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휴가 때 뭐 하냐고, 나한테 역으로 물어봐. 휴가 때 뭐 하냐고. 휴가 때 그럼 뭐 집에 있지 뭐. 뭐 어디 뭐 휴가 때 무조건 어디 갔다 와야 돼? 그것도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 그러면서 여기 갔다 왔고 괜찮다, 뭐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도 그런 어떤 또 동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뭐냐면, 여행도 보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가는 것도 아니야. 가는 곳만 가요. 가는 곳만. 가는 곳만 간다니까. 가는 곳만 가요. 가는 곳만. 딱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딱 거기만 간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꼭 거기 가야 되는 것처럼. 죄송한데 권태현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체주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주제에서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제가 얘기하는 게 기가 따가울 수 있는 거예요. 따가울 수밖에 없어. 왜냐? 님은 여기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다수가 만약에 하고 있는데, 다수가 하고 있는데 소수가 안 하고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 여행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존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연말에 아무 데도 안 가요. 뭐 해돋이 그런 행사도 안 봐. 일찍 가지도 않아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고 왜 뭐 집에 있냐 하면서 왜 마지막 날 집에 있냐. 뭐, 뭐 휴가 때, 저도 휴가 때도 뭐 그렇게 막 안 가요. 그리고 나 하나 팩트를 얘기해. 여자분들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행에 가서 자기가 예쁘게 찍힌 사진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겠지. 여자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생각해보세요. 한국 여자들 걷는 것도 싫어해. 여행 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여정이에요. 왜냐?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 걸어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도로처럼 이렇게 다
평지 있고 이렇게 깎여진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지물이 굉장히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아, 대한민국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걷는 거 정말 싫어해요. 걸어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자분하고 한번 뭐 데이트 같은 거 해보세요. 10분만 걸어도 어 어디 들어가자고 해. 이거 얘기 들으면 또 싫어하겠지. 뭐 시내 같은 데 데이트 해봐. 20분 걸어봐. 어? 어디 좀 들어가서 좀 시작하지. 여름 같은 데 걸어봐. 10분만 걸어도 왜 자꾸 걸어다니냐고 뭐라 할걸? 근데 내가 봤을 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행지에 대해서 어떤 여행의 어떤 특징이나 여행의 어떤 휴식이나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기보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나의 어떤 이쁜 수영복을 입고 내가 그 이쁜 잘 찍힌 사진을 딱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나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바캉스 하고 있다. 어때? 사진 잘 나왔지? 이쁘지? 하면서 제발 이쁘다고 얘기해줘. 이거죠. 어떤 분이 그 여행 가이드분이 얘기하신 게 있어. 한국 사 여자분들이 그 왜 수영장 갔는데 수영복을 입었어요. 수영복 입었는데 화장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선글라스 끼면서 그 수영장에 물 한 방울도 안 담그고 그 파라소인데 누워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이 있대. 수영복을 입었는데 수영을 안 한대요. 물을 안 묻힌대. 근데 화장은 풀 메이크업을 했대.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대요. 선글라스 끼거나 선글라스 이렇게 왜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마 위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국인의 특유의 그게 있대요. 올려서 이 파라솔 꼭 누르면 돼요. 눕건 아니면 그 수영장 그 폴대 있는 데다가 딱 다리만 딱 걸치고 사진 찍는 거야. 그러면서 한 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한 20장을 찍는 거예요. 20장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몇 장 좀 잘 나왔다. 그럼 뜨는 거예요. 이제 아 여기 끝났다. 이제 봐. 아 여기 여기 끝났네. 여기 이제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 갈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콜로세움 갔다. 콜로세움 가면 거기 그 경기장을 안에 싸니까 다 보고 만져보고 어떤 게 있는지 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해야 돼요. 엄청 넓잖아요. 콜로세움 여러분 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어지다 만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다 이렇게 정돈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봐야 되는 것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 가가지고 이제 딱 중앙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웃으면서 딱 선글라스 딱 이마에 올려놓고 사진 딱 찍어놓고 마음에 드는 사진 2장 건졌다. 그럼 끝난 콜로세움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에펠탑? 에펠탑 그 정상까지 왜 올라갈 필요 없이 에펠탑을 딱 정중하게 세워놓고 내가 딱 정중하게 해가지고 가장 이쁜 코디로 맞춘 다음에 가장 이쁜 각도에서 가장 내 어떤 그런 그 채광이 잘 나올 때 채광이 잘 나오는 그 모습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선글라스를 딱 낀 상태에서 가장 이쁜 포즈를 취해서 가지고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그 중에 원하는 사진 2장 나왔다. 그 에펠탑 여행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다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기보다는요. 보면 여행을 갔다 왔던 인스타 사진을 보면 그 여행을 갔던 장소의 어떤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나와 있어. 뭐 여기는 어떤 장소고 뭐 어떤 데 설립돼 있으면 아니면 여 안에 내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갔으면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가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꼭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인증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인증하려고 그 몇 날 며칠 예약하면서 그 300만 원, 400만 원 내가면서 그 비싼 여행 갔다 오는 거야? 차라리 합성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합성하는 게? 어? 차라리 포토샵 깔아가지고 합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 여행 갔으면 그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 내부가 어떻게 시켰는지 그 가본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어? 그 가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에 담아낼 수 없는 거를 가왔으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 어? 근데 그런 건 1도 없어요. 그럼 여행을 왜 갔냐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서 나보고 뭐, 여행을 왜 안 갔다 옵니까?
아니 그러면 씨 그 비싼 먼 데까지 가가지고 발만 담그려고 왔나? 발만 담그려고?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 집에서 파라솔 끼고 수영복 입고 찍은 다음에 그 찍은 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그 외국 관광지 같은데 그 이미지에다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거잖아. 어, 맞잖아 여러분. 차라리 집이나 아니면 일반 실내 수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이 찍어가지고 어, 포토샵을 잘라내기 한 다음에 그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미지. 그럼 되잖아요. 뭐하러 비싼 돈 내가지고. 아 너무 근데 내가 얘기해도 너무 패폭이다. 너무 패폭이야. 너무 패폭이다. 내가 얘기해도 너무 냉정하네 이게. 이게 명치가 너무 너무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긴 했네. 그래도 할 말 해야 되니까. 뭐 신인튼 얘기해도 해야 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의 모습. 이 껍데기의 모습만 보이면 나머지가 어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극도로 집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행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화의 본질, 문화의 본질, 그 자체의 목적에는 충실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잘 나오면 그 과정은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사진 몇 장만 잘 나오면 그 여행에선 여행 그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이나 어떤 뭐 식사나 이런 기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걸 보려고 여행 가는 건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내 몸속으로 체험하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음식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숙박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환경 여행객 역사 이런 거를 내가 단시간에 가가지고 비싼 돈 내서 그걸 이제 직접 체험하려고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 이건 남자분도 마찬가지야. 관광지를 갔다고 하는데, 관광지 내부의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구 쪽에 사진 찍은 게 다예요. 입구 쪽에. 이건 있잖아요. 이거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야.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도. 입구 쪽에서 단체로 사진 찍고, 야, 끝났다. 다음 장소. 이게 한국의 특징이야, 여러분. 어? 안에 들어가서 뭐 찍든가 해야 되는데, 단체로 모여. 야, 단체로 사진 찍자. 다 모여. 찍고. 자, 차 타. 다음 장소 이동.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하루에 15곳을 보는데, 15곳을 굳이 돌 필요가 뭐 있어. 잠깐, 어? 20분 이동하고, 10분 잠깐 봤다가 단체 사진 몇 번 찍고, 다시 탔다가 20분 이동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여행의 현실이야. 우리나라 여행 현실. 배달민집에 어디서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사수했습니까? 배달방송님. 지옥의, 어, 배달 아이러서서 지옥의 어떤 지금 시간을 보내고, 예. 오토바이 회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소수 의견은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게 팩트, 요게 팩트야. 뭐냐 하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른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버리고 왔다. 아, 지금 배달하는 건 자살행위죠. 지금 배달 가는 거는. 예. 난 이게 팩트예요. 4번에서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남들이 따라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그런 습관 자체가 없어요.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학을 가는 것도 지금 고등학교 대학 가는 거 보면 지금도 똑같아.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 내가 하고 싶은 학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학교 뭐 간판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냥 대학교 성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좋으면 장땡. 이게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같은데 입구 쪽에 현수막 같은 거 보면 학과가 안 적혀 있어. 대학교만 적혀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다야? 대학교 들어가 또 그냥 졸업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데 갑니까? 뭐 경북대학교 졸업하면 경북대학교 졸업한 사람 전부 다 똑같은 데로 취업해요? 거기서 좋은 데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 못한 학과 가가지고 비비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보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학생이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학생이 뭘 해야 맞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왜? 그 노래 중에 예전에 고신혜철 씨가 부른 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는 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자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시간적인 여건과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좋아서 하는 누가 있어? 그냥 부모님 시키니까 하는 거. 학교에서 안 하면 때리니까 하는 거잖아. 내가 뭔가 이걸 하고 정말 간절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학교를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라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한테 맞는 게 싫어서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서 선생님한테 맞을까 봐. 아니 부모님 용돈 주니까 성적 오르면 용돈 주니까 컴퓨터 사주니까 보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있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뭐냐. 10이 있으면 하기 싫은 걸 파라고 하고 싶은 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기 싫은 거면 10을 하라고 다 강요를 하잖아. 그러니까 8은 좀 과하고 하기 싫은 걸 7을 하면서 나머지 3을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건 일이죠. 기본적으로 일. 먹고 살려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죠.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 근데 공무원 맞고 좋은 직업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공무원에 적성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어. 그냥 이만한 직업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퇴근하고 나서도 공무원이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건태현이 지금 포인트를 잘못 끼고 계신지 뭐냐면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이야. 인생과 취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교육의 방식이 다 그런 식으로만 초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까지 그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직업만 그렇게 가지고 가치관만 다르게 형성하고 마인드만 다르게 형성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치관, 열정, 주관, 관심사까지 그렇게 딱 엮여버린다는 거야.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다 가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다 집체 교육을 받아왔는 거예요. 나이 먹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바꾸려고 하면. 아니면 나이 먹고 한참 뒤에 깨닫는 거죠. 한참 뒤에.
그러니까 뭐 창의성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뭔가 특정 좁은 관문으로 다 통일시켜 놨다는 거죠. 통일시켜 놨다. 이게 단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 우리나라에. 단적으로. 여러분들 도로 같은 데 가잖아요. 도로 같은 데 가면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우리나라 자동차 색깔을 보면 90%가 무채색이에요. 물론 이유도 있어. 무채색 계열이 중고차로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많이 받아요. 색깔 있는 거는 나중에 팔면 가격을 더 디스카운트 받는단 말이에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다 차 사면 흰색, 은색, 검은색.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무채색만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학습이 되어 온 거예요. 차를 사면 무조건 흰색, 검은색, 은색 아니면 안 사는 거. 고급 승용차는 무조건 검은색. 우리나라 또 특징이 있잖아. 고급 승용차. 뭐 중대형 넘어가자. 뭐 제네시스나 뭐 벤츠 S클럽 무조건 검은색이야.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일시켜 놨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답 사회. 모든 이자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 정답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야. 이게 약간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뭔가 한 사람의 인생과 어떤 가치와 지향을 인류라 시키고 그 길 하나만 딱 뚫어 놓고 사람들이 무조건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정답이란 노선을 딱 정해놓고 정답을 가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넌 이제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답 사회잖아, 우리나라는. 정답. 직업도 그렇지만 가치관도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정답도 아닌지도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왔는데 정답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이 많은 거야. 여러분,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단위 우울증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우울증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는 이미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업군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앓고 있어요. 깊게 앓고 있어, 오히려. 정답에서 갔는데 막상 자기 입장에 정답이 아닌데 남들 정답이 하니까 간 거예요. 그 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 좋은지를 모른다.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남들이 하는 거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유행에도 민감하고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어. 유튜브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더 까놓고 얘기할까요? 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다 따라하잖아. 원래 자기 컨텐츠가 아닌데 다 따라하잖아요. 물론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자기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뜬다 하면 다 하잖아요. 자기의 본래색을 버리고. 유튜브만 봐도 그게 나와 있어, 우리나라에 어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이게. 답은 알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될 것 중에 하나죠.
원인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기는 힘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뭔가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내가 그나마 하나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하면, 그래도 이거를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냥 이유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거 선택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평생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이거를 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저대로 안 따라갈 거야라고 좀 소신 있게 하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실 아싸 문화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야. 옛날 같은 개인주의 아싸라고 자기 입 밖으로 얘기도 못했어요. 비혼주의자들도 얘기 못했어요. 혼자 산다고도 얘기 못했어. 얘기하는 수가 어떻게 되냐? 사회적으로 매장이니까. 혼자서 밥 먹는 거 겁나서 못 갔어요. 그냥 혼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 저 사람 한자 있다, 문제 있다. 그렇게 볼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바뀌었다기보단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내, 내 스스로 살고 나대로 살고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고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한 10년만 지나면 2030년, 31년만 되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결혼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결혼도 솔직히 봐봐. 행복까지 안 해봤지도 모르는데 나이 들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오히려 야 미쳤나 결혼하게? 이는 저 사람이 뭐 결혼해서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 결혼해서 인생 망한 사람도 못 봤냐? 이게 열심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쁜 놈의 소리 못 듣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 붕어 형 정말 베베 꼬였네. 옛날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10년, 15년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저 붕어 형 방송 보지 마. 저 또라이 같아. 어? 뭐 결혼한 사람도 아주 바보 만들어 놓고 있어. 미친놈 아니야. 저런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 방송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 훨씬 더. 오히려 결혼 아무 생각하고 결혼해야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대 맞고 가잖아. 이것 자체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변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더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따라오고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뭐 약간 두서없는 얘기였는데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